네, 자고 나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면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괴롭히고 있는 허위 조작 정보들,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뉴스 무분별하게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팩트 체크하면서 따라잡아 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메탄올로 집안을 소독하게 되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효과가 있다. 자, 두 번째, 재난 기본소득은 공산주의 제도다. 세 번째, 100년 주기로 세계적인 감염병이 돌고 있다. 끝으로 베네치아에 수질 개선이 돼서 백조와 돌고래가 돌아왔다. 다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자, 화면 돌아와 주시고요. 자,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공업용 알코올이죠. 메탄올을 물과 섞어서 침구나 가구를 소독하면 방역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 그런데 이 얘기를 실제로 남양주에 사는 한 40대 여성분이 그대로 믿고 이 방법으로 집안을 소독했다가 온 가족이 중독 증상으로 병원으로 실려간 일이 있죠. 자, 정 교수님, 방역 효과 없죠? 네. 메탄올은 일단 말씀하셨지만 고급용이에요. 고급용이 인체에 닿기만 하면 의료용이 아닌 경우에는 뭐라도 나쁩니다. 자, 에탄올. 그러면 의료용 에탄올은 어떨까? 소위 이제 술의 원료가 되는 에탄올도 발암물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메탄올은 안 되는 것이고요. 메탄올은 과하게 섭취를 하면 실명이 옵니다. 네. 눈이 멀게 되고요. 또 우리가 숨쉬는 공기 외에 그 어떤 것도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메탄올이든 뭐든 간에 폐 안에 들어가면 그 자체가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폐렴이나 기관지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방역을 해보려다가 코로나19 못 잡고 사람 잡습니다. 네,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도 확인해 볼까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경기 침체가 심해지니까 여러 나라에서 재난 기본소득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들도 지금 이미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공식적인 아직 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온라인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공산주의 이론에서 비롯된 기본소득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이와 유사한 제도인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니냐. 사회주의에 취해서 나라를 거덜내려고 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글이 실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님, 팩트체크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이거 다 가짜 뉴스입니다. 네. 그리고 가짜 뉴스인데 시대착오적이기까지 한 색깔론 가짜 뉴스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제도는 생산 수단의 국유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난 기본소득을 국민들께 드린다고 해서 그게 공산주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생산 수단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는 사적 소유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을 확립한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 사회학 계열에 있는 경제학 계열에 있는 학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 기본소득을 정리한 벨기에의 판 파레이스라는 학자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을 통해서 자본주의에서 바로 공산주의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나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바로 공산주의로 가는 거 원하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목적론전 세계관이 지금 통하지도 않죠. 지금 재난 기본소득을 하겠다는 나라가 미국, 영국, 이게 그 서유럽도 대다수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프랑스도. 그러면 자본주의의 원산인 미국이 지금 공산주의화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정말 이거는 택도 없는 소리다. 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얘기를 그대로 인용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산주의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지금 서울시, 포항시, 전주시 이게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상관없이 자기 출신 당과 상관없이 재난 기본 소득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겠다고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오늘 경기도도 발표. 경기도는 네. 이게 이제 선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경기도민 전체에게 10만 원씩 네. 재난 기본 소득을 드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색깔로는 가짜 뉴스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 전체를 60년대, 70년대로 후퇴시키는 그런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굉장히 그럴싸한 음모론입니다. 감염병 100년 주기설인데요. 숫자 들어가고 이러면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죠. 최근에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흑사병, 콜레라,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까지 100년 주기로 세계적인 감염병이 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로 인해서 글쎄요, 지구의 자정작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세계 인구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이런 해석까지 붙이고 있는데, 자, 정 교수님, 사실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짐작하시겠지만 100년에 한 번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아마 이제 스페인 독감이 1914년에 이제 시작했고 지금 2020년이니까 한 100년 정도 된다고 보지만 그 사이에 아시아 독감이 한 번 휩쓸고 가고 홍콩 독감이 이어지면서 각각 100만 명씩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독감은 저희가 이제 신종플루도 겪었지만 10년에 한 번씩 대변이를 일으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신종플루도 그때 왔던 거고요. 지금 이제 10년이 됐는데 2009년에 왔다가 19년에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온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은 음모가 아니고 자연이 인류한테 주는 하나의 재앙입니다. 예. 자연에 있는 동물들이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건너오는 것이죠. 주로 사람이 야생동물들한테 좀 못된 짓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100년이 아니라 조금 더 잦은 주기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방역을 보면서 2015년도에 메르스가 있었고 그 전에 6년 전에 신종플루가 있었고 6년 전에 사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15년, 6년 뒤인 2021년도에 아마 뭔가 하나 큰 게 올 거다라고 저희끼리는 좀 얘기들이 있었죠. 네. 근데 6년이 아니고 5년째 와버린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파고는 올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새로 생기는 병 5가지는 항상 인수공통 전염병으로서 감염병으로서 야생에서 오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경계는 해야 되지만 누가 이걸 퍼뜨린다? 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100년 주기로 누군가에 의해서 퍼뜨려지고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대응을 평소에 철저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글쎄요,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는 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탈리아의 관광 도시죠. 물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진 베네치아에서 코로나19로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수질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글이 소셜 미디어에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베네치아의 운하가 너무너무 맑아져서 그 덕분에 돌고래가 돌아오고 백조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권 평론가님, 사실입니까? 아유, 패닉 상태에 빠진 이탈리아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희소식을 전해주고 싶지만 이 뉴스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다. 네. 왜 베네치아 하면 세계인들이 모이는 관광 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세계인들이 모이는 관광 도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버투어리즘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과잉 관광을 통해서 뭐 소음의 문제 그리고 환경 오염의 문제가 발생되면서 정작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걸 오버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관광객이 그곳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부수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게 바로 수질 환경이 개선돼서 백조와 돌고래가 나타났다 이런 뉴스인데 어디서 이 뉴스가 시작됐냐면 인도 뉴델리에 사는 한 여성이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어요. 글과 함께. 네.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보여드린 그 사진이죠. 그렇죠. 네. 그 사진에 트윗에 이 100만 번 넘게 좋아요가 눌러졌고요. 그리고 공유도 꽤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SNS를 통해서 얼마나 빠르게 가짜뉴스가 확산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단면인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 ABC에서도 이거 팩트체크 했어야 되는데 체크 안 하고 그대로 뉴스에 내보냈어요. 문제가 크죠. 왜냐하면 미디어에서 그대로 내보낼 경우 사람들은 정말 진짜라고 믿거든요. 그럼요. SNS보다 훨씬 더 신뢰하는 게 미디어이기 때문에 뭐 이건 분명히 미국 ABC 방송국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진이 베네치아 사진이 아닌 겁니까? 어떤 거냐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일단 이 지금 백조 사진
어디 거냐면 브라노 섬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브라노 섬이 어디 있냐면 베네치아에서 40분 정도 항해한 뒤에 도착할 수 있는 그렇군요. 곳이라고 합니다. 다른 곳. 그래서 이곳이 굉장히 수질이 깨끗해서 네. 원래 백조가 잘 찾는 곳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돌고래. 이곳도 베네치아 운하 항구가 아니라 어디냐면 여기는 베네치아에서 무려 800km나 떨어진 사르데나야 항구에서 촬영한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동영상으로 제작되고 또 사진으로 제작돼서 아주 쉽게 SNS를 통해서 가짜 뉴스가 퍼진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물이 깨끗해진 건 사실이라고 해요. 네. 물이 깨끗해졌지만 백조와 돌고래가 그곳을 찾지는 않는다는 거 그렇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걸 뭐 재밌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최 의원님. 근데 제가- 이 가짜 네. 뉴스는 네. 그래도 뭐 이 가짜 뉴스로 인하여 잠깐 했다가 실망하는 거지 뭐 그렇게 이 가짜 뉴스로 기분이 엄청 나쁘진 않은데. 우리 네티즌들은 이런 댓글을 붙이더군요. 이 정도 가짜 뉴스는 귀엽다. 네. 네. 깜찍한 가짜 뉴스죠. 자, 그런데 물론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지만 최 의원님 사실 전형적인 유통 경로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를 SNS에 누군가 게재를 하죠. 그러면 그냥 좀 퍼지다 말 텐데 이걸 언론에서 중계방송식으로 경쟁적 보도를 하면서 팩트체크 없이 확대 재생산을 해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대한민국 진단 키트의 네. 부적절성에 대한 미국 의회 공화당 의원의 발언이 바로 요거하고 유사한 경로를 그렇습니다. 거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디어가 최소한 어떤 보도를 할 때는 진짜 최소한의 팩트 체크를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저는 사실 이 경우는 아까 귀엽다고 말씀하셨지만 보고 뭐 그래? 이렇게 넘어갈 일인데 예를 들면 진단 키트와 관련한 오보의 경우는 이건 뭐 기분 나쁜 정도로 끝나는 일이 국민의 아니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예,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우리나라 의학계에서 그리고 의학과 관련한 기업에서 정말 열심히 이번에 진단 키트를 만들고 고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예의도 아닐 뿐만 아니라 연구 의욕을 상실시킬 그런 가짜 뉴스이죠. 그런데 그때도 지금도 똑같아요. 물이 맑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우리 진단 키트 때도 미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이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를 우리 정부에서 쓰지 않는 다른 진단 키트를 가지고 얘기한 것까지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늘 가짜 뉴스는 일부 사실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실을 조작해 내기 때문에 속기 쉽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